제가 볼 때 분명히 이분 어떻게 하냐, 마라탕 꿔바로우 먹고 이 매운 입을 크림 도넛으로 달랠 것 같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이분께는 저 메뉴가 한 개씩 있죠.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실 건데요. 자, 그 중에서도 나는 이거를 먹고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걸 먹고 살이 찌셨을까 라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커뮤니티에 그걸 댓글로 달아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랬더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거의 뭐 400명 정도 되시던데, 이분들은 과연 어떤 걸 먹고 살이 쪘을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고랭, 잔치국수, 치킨라이스 이 세 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절이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무슨 음식인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미고랭은 제 말레이시아 국수고요. 잔치국수는 소면에 이렇게 멸치국수 같은 거 가지고 국수 말아서 먹는 거. 치킨라이스는 치킨에다가 마늘밥처럼 해서 올려서 먹는 싱가포르 음식입니다. 자, 일단 꿀고구마 79님, 이거 혹시 본인 프로필이신 건가? 자, 빵. 야, 빵, 뭐 치킨 이런 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벌써 빵 나오고요. 초콜릿, 케이크 역시 많이 나오네요. 디저트나 이런 거 당 한번 먹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다 또 땡긴다. 역시 단 것들이 자꾸 좀 많이 나오고, 빵은 제가 예상을 했는데 역시 초장부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위에 세 개가 다 빵이고. 자, 그리고 디저트 평소에 잘 안 먹던 것들도 다이어트하면 미친 듯이 끌립니다. 하고 유유. 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먹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죄책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 먹는 거 이왕 이런 거 맛있게 드셨으면은 저는 이런 거 죄책감을 좀 안 느끼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2015년도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걸 먹었을 때 이걸 죄책감과 연관시킨 사람들은 오히려 음식 조절을 더 하기 힘들어하면서 과식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고요. 자, 반대로 초콜릿 케이크를 행복과 연관시킨 사람들이 더 건강했고 의지력도 더 높았다고 해요. 자, 물론 뭐 이거를 과식해서 정말 왕창 먹었다면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고 후회를 좀 하면서 뭔가 고칠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고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죄책감에 빠져서 뭐 자괴감 빠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빵. 이 빵이 정말 엄청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정말 재밌어요. 다이어트 후로 빵만 보면 완전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분이 그걸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오히려 그걸 금지하기 전에는 별로 빵 많이 안 땡기는데 이상하게 다이어트만 하면은 빵을 미친 듯이 먹는 거. 여러분 시험 때는 막 더 놀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할 때 완전히 참는 거나 금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조절하면서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좀 들고요. 이거 뭡니까? 마침 세일하는 베라 아이스크림. 세일은 이게 정말 함정인데 세일만 보면 괜히 사고 싶어지는 느낌. 유튜브 알고리즘의 기습 먹방 메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먹방을 한번 보면 계속 좀 띄워주기 때문에 이 고정 댓글 제 미고랭을 맛을 깨어나셨어요? 이거 헤어나기 힘든데. 근데 이거 잘 안 팔아서 괜찮을 겁니다. 일부러 해서 잘 안 파는 걸 올려놨어요. 빵은 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빵 말고 왜 안 나올까 생각했던 거, 떡볶이 나왔습니다. 떡볶이. 이게 떡볶이 떡 자체도 일단 보자면은 그게 완전히 탄수화물을 압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막 정제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살이 좀 많이 찔 수가 있습니다. 떡 자체가 더 문제가 있어요. 양념에 고추장이 엄청 들어가는데, 고추장 자체도 한 50% 정도가 당류라서 설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고추장만 들어간 게 아니죠. 거기에 물엿, 설탕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거의 뭐 설탕 범벅에 당류에 탄수화물에 당류를 또 넣은 것이 바로 떡볶이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찐다. 자, 여기도 로제 떡볶이빵. 요분도 그러죠? 평소에 초콜릿 안 먹다가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면 초콜릿 땡겨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술이 뭐가 문제냐면, 술 자체도 좀 살이 찌는 게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으면 알코올 분해 아니라 지방 탄수화물 분해가 뒤로 밀립니다. 근데 하필 먹는 안주가 뭐죠? 보시면 다 고칼로리, 매운 거, 자극적인 거, 떡볶이, 닭발, 족발, 양념치킨. 이 안주로 뭐 이렇게 차라리 뭐 당근이나 양배추 먹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거 먹을 리가 없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지방탄수화물 분해가 안 돼서 살이 더 잘 찌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 상황에 보통 들어가는 안주가 살찌는 거다. 그래서 살이 좀 많이 찌나. 이분은 그 취직을 잘못했어요. 빵을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빠바의 알바생으로 순댓국, 뼈해장국, 감자탕 짠 쪽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무조건 특으로. 자, 감자탕은 대짜로. 혼자 드신 거 아니죠? 진지하게.
아, 그리고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먹을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왜 자기가 먹을 거 사랑하는 게 있고 되게 먹을 거 먹는 거 자체 좋아하는 거,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분도 보시면 다이어트 중인데 매주 목요일 저녁 가족과 먹는 감자탕을 몇 주째 못 가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 이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요. 이 먹는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맛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이분도 보시면 가족이랑 항상 그때 가서 먹었던 그 좋은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맛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추억과 이 기억이 쌓여가지고 그게 자꾸 땡기게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좀 집이 좀 돈이 없어가지고 국수를 그렇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는데, 그래서 국수를 자주 먹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지금도 국수는 곱빼기만 먹어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음식을 좋아하는 거 나쁜 게 아니고, 음식 자체도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자, 음식에는 이 맛하고 어떤 영양만 따질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뭐 인격, 기억, 이런 우리를 형성하는 이런 추억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음식은 우리가 식문화, 문화로 치잖아요. 자, 그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 보고, 음식을 좋아하는 게 죄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분 보시면 의외로 또 정말 매운 거에 단 거 딱 하나 들어있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이분 어떻게 하냐, 마라탕 꿔바로 먹고 이 매운 입을 크림 도넛으로 달랠 것 같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이분께는 저 메뉴가 한 개씩 있죠. 저와 같은 이 생각을 하고 계신 요분, 분명히 이걸 먹고 이거를 먹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다 밀가루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치킨, 삼겹살, 소주, 역시 술은 들어가고요. 빵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빵이 많이 나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 말고 서양 쪽에서는 빵이 주식이긴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빵을 많이 먹을 텐데 밥 대신 빵을 먹는데, 자, 이게 빵 종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주식으로, 서양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은 되게 심심한 빵들이에요. 주로 바게트나 저기서 보이는 뭐 식빵, 그런 것들에서 거의 밀가루, 소금 이런 거밖에 안 들어가고요. 버터나 설탕 같은 거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빵은 뭐냐? 소보루빵, 슈크림빵 이런 식으로 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빵과 그렇게 서양에서 주식으로 먹는 빵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 그래서 그나마 식빵이나 소금하고 이렇게 밀가루로, 그리고 소금, 밀가루, 물로만 만드는 그런 빵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나으실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렇게 소보리빵, 슈크림빵처럼 설탕 들어간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불리합니다. 자, 초딩 입맛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초딩 입맛이 보통 보면은 단 거나 그런 좀 몸에 안 좋은 거, 주로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좀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게 살았거든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즉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냐? 탄수화물, 단 거. 그 단 거를 좀 굉장히 밝히게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밝히게 했냐?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단 거를 먹으면 쾌감을 느끼게, 기분이 좋아지도록 사람이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이 본능에 좀 더 충실하고 그런 충동이 좀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딩 때는 아무래도 단 거를 더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어른이 되면서 단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자제를 하죠. 그게 자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초딩이 지나서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고요. 이분은 행복 매니아신데, 행복 매니아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술 라면을 끊은 채로 3달째 다이어트하면서 끊고 20kg 이상 감량 중.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감량하신 건 좋은데,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이게 다이어트하면서 끊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혹시 술하고 라면을 먹을, 소위 말하는 그 먹는 거 리스트, 우리가 원래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걸 리스트를 적어놓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걸 적어놓으니까 먹킷리스트라고 하는데, 혹시 술, 라면 혹시 먹킷리스트에 적어놓으신 건 아닌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끝나고 먹을 거 먹킷리스트 작성하시는 거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 할 때 뚝 끊었잖아요. 그럼 중간에 일단 입이 터질 가능성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그동안 참았던 게 이성의 끈이 딱 풀리면서 다이어트 끝나자마자 왕창 먹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이게 아무래도 목표에 도달하다 보면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이제 꽝 오면서 정말 와장창 먹게 되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먹킷리스트도 뭐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차라리 다이어트하는 중간중간에 그거를 조금씩 절제를 하면서 조금씩만 먹고 이렇게 딱 끊는 그 연습을 중간중간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특정 기간 내 특정 체중만 딱 빠지면 다이어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다이어트 끝나고 왕창 먹을 확률도 좀 높거든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절제력 트레이닝, 이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 트레이닝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절제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를 다이어트로 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떡볶이 먹으면 실시간으로 살이 찌는 게 느껴지시는 아주 그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대단한데. 시리얼을 이렇게 우유 타서 먹고 있다 보면은 시리얼 다 먹었네? 또 우유 남았네? 시리얼 더 부어야겠네? 시리얼 더 부어서 먹다 보니까 우유가 모자라네? 우유 더 붓고, 그렇게 해서 그 무한리필해서 드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요즘 이게 자꾸 보이는 게 있는데, 이 우는 거나 엉엉 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많아요. 저 이거 무슨 마음인지는 좀 알고 있어요. 자, 이게 그건데, 다이어트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저는 먹을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거를 이렇게 자꾸 먹을 걸 좋아하게 되는 내 자신이 좀 절제가 안 되고 하는 게 좀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거죠. 이 먹을 걸 좋아하는 게 뭔가 나쁜 거고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느낌. 자,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사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고도비만인 여성의 어떤 석상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렇게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살이 찐 거를 오히려 좀 좋아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노벨상 수상자인 포겔에 따르면 인류는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려 왔거든요. 몇만 년을 정말 식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때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먹을 거 있을 때 빨리빨리 먹고, 막 가리지 말고 막 주는 거 빨리 다 먹고, 그렇게 먹을 거 빨리빨리 다 먹고 그걸 지방으로 저장한 사람이 가장 잘 살아남았고 가장 잘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오히려 좋은 걸로 여겨졌죠. 자, 반대로 뭐 소식하거나 먹을 거 막 싫어하거나 먹을 거 줘도 안 먹거나 이러면은 많이 굶어 죽기도 했고, 그런 거는 별로 좀 안 좋게 여겨졌거든요. 자, 그런데 식량 공급이 정말 늘어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이 18세기 이후에, 포겔이 이제 2차 농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식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진짜로 좀 식량이 많이 풍부해진 거는 20세기 중반 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20세기 중반이면은 1950년대 이후부터잖아요. 근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72년밖에 안 됐거든요. 먹을 거 풍부한 거 72년밖에 안 됐고, 먹을 게 항상 부족해서 굶어 죽던 게 몇만 년입니다. 그럼 사람 유전자는 어디로 가 있다? 먹을 게 부족한 쪽으로 가 있다. 당연히 먹을 걸 좋아하게 설계가 돼 있고요. 먹을 걸 안 좋아하는 게 오히려 특이하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먹을 걸 좋아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누구나 다 먹을 걸 이렇게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이 쪘을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거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죠. 요지는 절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음식을 평생 안 먹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절과 절제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으로 보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절제력 트레이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조절하고 절제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제가 3가지 정도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얘네는 어느 정도 좀 학문적으로 검증이 된 거고요. 그래도 사람마다 좀 케바케가 크니까 하나씩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방법들 외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도 좀 밑에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콜드 터키법을 써서 아예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금연을 할 때도 서서히 줄이는 것보다 아예 뚝 끊었을 때가 성공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예 한 번에 뚝 끊은 다음에 그 음식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다시 돌아가서 조금씩 드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그 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아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특히 이게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단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단 걸 뚝 끊으면은 막 두통, 피로, 졸림, 짜증, 막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거의 심리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 거를 좀 대체할 수 있지만 살이 덜 찌는 거, 예를 들어서 대체감미로 들어갔거나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금단 증상을 좀 최대한 커버를 좀 해나가면서 좀 절제하는 법을 배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음식 대신 아예 다른 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음식이 생각나, 그러면은 아예 막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다른 뭐 즐거운 취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딴 거래서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셨던 음식
모두 다 정말 좋아요. 자, 내가 사랑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그거를 즐기실 때는 꼭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절제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좀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드시고 절대로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사랑하되 의존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사랑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의존하면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즐기되 폭식하거나 과식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